では、今村先生の発表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아까 잠시 이제 그 비디오들을 보여드렸는데, 그 앞에서 신명준 선생님이 발표하시면서 이른바 이제 그 자이니치 조선인의 문제들을 내셔널 스테이트라는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좀 더 트랜스내셔널한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제 발표의 논의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네이션 스테이트로 트랜스드 되지 않는 스테이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私は先ほど陳先生のナショナルステートという概念からちょっと広げてトランスレーショナルをどのように考えるかという議論に続くものなんですけれども、私はその中でもトランスされないトランスというところで議論を進めたいと思います。 네, 그래서 조금 말장난 같을 수 있겠지만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내셔널한 스테이트로 트랜스되지 않은 대제 스테이트 시스템 역학에서 한 연결되는 어떤 신체 상태 것들이 이어지는 스테이트먼트 언어의 문제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해서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특히 냉전기에 있어서 이 내셔널 스테이트로 기한하지 않는 혹은 환원될 수 없는 또는 번역될 수 없는 어떤 주체 상태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할매꽃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이게 감독이 실제 자기 가족사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것인데, 혹시 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이 가족사가 되게 복잡해서 여기 나오는 지금 이 장면에는 이 감독의 작은 할아버지예요. 네, 이 작은 할아버지는 좌익 활동을 한 적이 없는데 좌익으로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경찰에 가서 고문을 당하는 미쳐가지고 그 자기에 관한 기록을 다 불태워버리고 자기 성기와 혀를 자르고 평생을 광인으로 살았는데요. 今ご覧になっているものは先ほどのちょっと違うもの、おばあちゃんの花というダキュメンタリー映画なんですけれども、こちらを見ている 할매꽃으로부터 시작하면 이 할매꽃은 앞에 신명진 선생님 발표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이제 외할머니의 오빠가 실은 총련 간부로 일본으로 이제 건너가서 그 밑에 세대들 이제 거의 비극적인 생을 마치는 이제 그런 분이신데요. 이 사례들을 단초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런 그 학살 체험자들의 이런 상태를 흔히 트라우마적인 신체라고 연구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제 연구가 그런 트라우마 연구의 연장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 트라우마적 연구에 있어서 이들의 신체를 어떤 병리학적인 대상 또는 상처 입은 영혼, 치유돼야 하는 영혼으로 보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이것을 일종의 비화해적인 주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셔널 스테이트로 귀환되지 않는 비화해적 주체의 표상으로서 생각해 보고 싶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제 파트의 논의입니다. 이 병적인 기록들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제 혹은 폭력의 경험을 사유하고 해석하고 전달받고 전달하는 자로서의 우리는 과연 이 병적인 기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밑에 단락을,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인용문은 아시는 아간벤이 이제 증언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증언은 사실은 그 언어라기보다는 비언어의 차원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가에 관한 그 마르카 선생님께서 그 일본의 냉전기에 있어서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는다 있는 것이 전우라는 신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것을 논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냉전으로 이 전환되는 시기에 있어서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이 일본과 한국에서 처해 있는 비슷한 지점들도 있지만 또 어떤 다른 지점들도 있지 않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このマルペアさんの議論を踏まえてですね、死んだ者の声を聞くということがで実はこう発表する前に明確にしておきたいと思うのは多分一節の一番のところ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私がそういうことをやって日本思想史の一つの部分をやりたいということではないことをちょっと明確にしておきたいし、また一つの九州炭鉱という地域学をしたいことでもないという部分であり、また森崎和恵という一人の思想家の言及をすることでもなく、またフェミニズム運動史の言及をすることでもないということを明確にしたいと思います。むしろ改めて話すんだったら、遺族あるいは難民で作られたこう冷戦国民国家体制が作られているその状況の中で排除された遺族難民たちが作ったちっちゃい村あるいは公民ということを通じて、むしろ東アジアの問題あるいは冷戦国民国家の問題ということを改めて考えてみようと思っているし、でそういう意味でそういう遺族難民の村というふうに言われることをこれから接続あるいはつなげながら無理やりつなぐことじゃなくて、つながらないものをそのものままで見せながら、むしろ大きな構造ということを改めて考えようという計画を立ってます。で今回は無滅心なんですけれども、これから勉強して台湾や朝鮮のことも含めてそういう村を通じて東アジアあるいは冷戦構造ということを改めて考えたいと思います。제가 하려는 거는 동아시아의 작은 마을들을 연결시키는 것이어서요. 사실은 페미니즘 연구도 아니고, 그리고 일본 사상사 연구도 아니고, 지역사 연구도 아니고, 모리사키 카즈에라는 한 명의 사상가에 대한 연구도 아니라는 것을 좀 명확히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이족 고문을 통해서 그런 커다란 구조들을 사실은 다시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その中でちょっと私が今回やりたいと思っている無滅心というところは何かとすると、すごく村の中にある村というか闇の中にある闇というか、その本当にちっちゃいな部分に目を当てて、その目から大きいものにまだ行くという感じでやりたいと思って、日本に盛んになっている最近盛んになっている一部分なんですけれども、研究の中にもサークル研究の中にもとてもあまり見えない部分である女性たちの炭鉱の女性たちのサークル雑誌を通じてやりたいと思います。 제가 이번에 하려는 건 어둠 속의 어둠 혹은 꼬문 속의 꼬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작은 마을 안에도 다시 생기는 어두운 마을들을 통해서 다시 밖으로 나가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また先ほど話した浄土や情念ということから改めて一緒に考えてみると、これは歴史的な単語あるいはスンカソン先生の単語を借りてみると感情記憶の問題であり、ちょっと公民の中のあるいはちょっと内面的な言葉で言うと、浄土的な言葉で言うと、ルッサンティマンタルあるいは怨恨という恨みという感情を通じて作られている公民ということが、もしかするとその中で悪いことばっかりあることではなく、共有感覚ということを共有してい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前提から始めます。 제가 하려는 것은 정념이나 정동 그 중에서도 르상티망탈 원한이라는 감정인데요. 이거는 역사적인 말로 특히 송가 선생님 말을 빌어서 얘기하면 감정기억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이고 어떤 면은 정동적인 말을 빌어서 이야기하는 원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60年代末に全共闘運動が終焉を迎え、70年代中生じたウーマンリブ運動は女性解放を人間男性の枠において位置づけようとしてきた近代女性解放思想を逆に女性解放の枠において人間解放の論理を批判し位置づける方向の問題の転換を図りました。 70年10月、国際反戦デーにグループ戦う女などの複数の女性グループが共同して女性だけのデモが行われ、71年の第1回リブ合宿が開催されました。
ウーマンリブは個人あるいは少人数のグループがそれぞれ独自の行動をとりつつ、時には共同行動をとって行われた運動です。リブが提起した、第一の問題として制度による女の分断、夫に所有された静粛な主婦と性的にアクセス可能な娼婦があります。引用を読みます。男にとっては女は母性の優しさ母か性欲処理器便所かという2つのイメージに分かれる、存在としてある。全体である対象女の2つの側面母性優しさ異性セックスとに抽象化してそれぞれに相反する感情を割り当てる男の分離した意識は、女に対する相反する二重の意識を植え付けるのだ。ここでいう便所というのは全教頭の、男性運動家の間で性の対象として女性を指す差別語として使われてきました。全教頭運動において女性たちは家事やセックスなどの強要を受けて性的役割分業に、意識に基づいた差別を受けて、それへの失望や反発から、もリブ運動が起こったというふうにも言われています。リブは女性の分断について社会構造の問題を指摘しどちらか一方の解放ではなく両者の問題を救い取ろうとしました。引き裂かれた女性の全体性を含めて回復しようというふうにした点でそれまでの女性運動解放運動とは一線を画していた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今回はですねリブに見出されるそのような視座を中心に、実際に運動を行う中でどのような地平に立ったのかまたそこで生じた関係の力学を追うことで女性と女性の間の分断をどう捉えるべきか立場の異なる女性の情念をどのように受け止めるべきかについて考えてみ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情念は公共的な理性に対して制御されるべき非理性的で私的なものという意味付けがなされてきましたが近年ではそのような捉え方から離れどのような価値観へのコミットメントも愛着や忠誠といった情念の要素を常に含んでおり、情念を自己と他者をつなぐ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一つとして捉えるアプローチも行われてきています。そうした観点では情念は政治的空間において集団に凝集性を与え集団間の対抗関係を活性化するという一方で異なった集団に属すとみなされる人々との間に新しい交渉の関係を創出していく仕方で働く作用としても捉えられています。今回は上記のような立場から異なる集団に属する人々の情念をそれに同一化することができなくても受け止め、関係性を構築するにはどのような回路が必要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考えてみたいと思います。その際に、先鋭的なリブの活動家の背後で草の根的に運動を支えてきた主婦リブと言われる層に焦点を当てて分析していきたいです。彼女たちは언어의 문제를 요한 시집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절달은 끼어지지 않는다는 언어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가에게 언어는 단순히 한국어, 일본어, 영어와 같은 근대 국민국가어로서의 기능만을 담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선행영어 검토에서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전후 작가와 언어의 관계를 파악할 때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모국어 감각의 부재라는 측면입니다. 이는 일본어라는 식민지의 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국어 표준화 운동의 진해가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전후문학은 모국어 감각의 불구 상태라는 청산되어야 하는 각오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를 극복한 연구가 식민지의 경험과 언어의 측면을 부각시킨 것으로 전전과 전후를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는 것이지만 이 역시 식민성과 탈식민성이라는 문제들을 하고 이러한 측면이 그간 제대로 연구되었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하에 제가 이러한 논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요한 시집은 1955년 7월 현대문학지에 실린 작품으로 장묘하게 언어의식이 명확하게 드러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품 속에 나타나는 주인공이 동호는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자로 드러나는데 그 앞에 펼쳐진 세계, 그가 살아나가야 하는 세계의 모습이 작품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내통은 말로서 시작되었으며 그 세계는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동호가 존재 가능한 이 세계란 처음부터 끝까지 말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에게 세계는 언어 그 자체로 규정된 깨어지지 않는 달걀인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야합의 세계,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 내통한 세계가 바로 여기 언어의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어나 일본어와 같은 근대 국민국가로서의 부분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세계는 곧 언어로 응축된 공간의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을 입으로 그리고 그 입의 운동을 행위로 결부시키고 있는 장용학의 논의를 본다면 이 세계는 특정한 상징적 영역을 만들어내고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나는 일부분이나 그림자로 생을 보류해 둔 채 살아가고 있음에 다름없는 것입니다. 즉 보류를 약속하고 그렇게 생과 죽음, 과거와 현재를 비참하고 시시하게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이 두려운 나는 그 세계에 내통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열전에서 냉전으로의 이행 가능한 그런 신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세계는 한없이 취약한 달걀과도 같은 세계인데 그저 언어로 그 취약함을 은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취약성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바로 다음 절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 전쟁, 과거, 현재로의 이행 불가능성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一節に打ちます。 소설은 주인공인 동호가 지붕의 해를 지붕 위에서 바라보며 새삼 장소에 따른 시각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소설 속에서도 도입부의 이러한 사연은 일종의 망상으로 치부되지만 실은 이를 통해 주인공의 역사, 시간 감각, 세계인식에 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는 두 개의 시간, 즉 시간을 というのはまたラウンドテーブルの機会でもお話しする孫ジリ先生の冷戦の今語というタイトルのプレゼンテーションからだけを考え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모임 아프콤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지민이라고 합니다. こんにちは、私はアフコムで저는 주로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미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私は主に写真と映像を使っている美術作業をしております。 그래서 지금 되게 진지하게 저희 워크숍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편하게 마지막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最後ですのであまりに語りたにならずに私が自然に聞い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저는 이 워크숍을 통해서 냉전의 이마고라는 타이틀로 영상 작업을 했습니다. 私はですね、今回は冷戦の今語というタイトルで作業をしてみました。 8분 정도의 분량이어서 영상이에요. 먼저 본 뒤에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映像は約8分間のものになります。まずは見ていただいてその後にプレゼンテーションをしたいと思います。 그 자료집의 59페이지를 보시면 그 영상에 들어가는 이미지의 그 자료의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資料集の59ページを見ていただくと、その資料に関する、イメージがありますので参照しつつご覧ください。 일본어로는 67페이지. 日本語の方だと、67ページになります。 그 영상에 들어간 이미지가 전부 지금 다 첨부되지는 못했는데요. 映像に入ったものは全部添付はされませんでしたけれども、 중심적인 자료들은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中心的なものは載せてありますのでご参照ください。